프랑스의 미식가 장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은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식탁이 한 인간의 내면과 철학, 나아가 그 시대의 정신까지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오르톨랑을 먹는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과연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오르톨랑은 메세의 일종인 오르톨랑 메세를 재료로 한 요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인간이 탐할 수 있는 미식의 한계점이자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입니다. 이 작은 새의 죽음은 인류가 맛이라는 감각을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오르톨랑 요리의 시작은 포획에서부터 고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새들은 가을철 이동을 앞두고 몸의 지방을 축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 습성을 이용해 새들을 잡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새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좁은 상자에 갇혀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에 놓입니다. 눈을 뽑거나 상자를 가려 시력을 잃게 만들면 새들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새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앞에 놓인 수수와 기장, 포도나무 열매를 쉼없이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이는 공포와 본능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새는 미친 듯이 곡물을 삼키고 원래 몸무게의 서너 배가 될 때까지 살을 찌웁니다. 이 과정에서 새의 장기는 지방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결국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라면 더 쉬운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받는 새의 육질이 더 부드럽고 그 공포 속에서 생성된 지방이 더 고소할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새가 충분히 살이 쪘다고 판단되면 가장 잔인하고도 상징적인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마냥이라는 독한 브랜디가 담긴 통에 새를 통째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새는 술 속에서 허우적대며 서서히 익사합니다. 술은 새의 폐와 혈관 깊숙이 스며듭니다. 인간은 이 과정을 통해 새의 육질에 최고급 브랜디의 향을 배게 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마저도 미식을 위한 향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철저한 유린입니다. 이제 조리된 오르톨랑이 식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풍습이 등장합니다. 식탁에 앉은 이들은 큰 냅킨을 머리부터 뒤집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전설에 따르면 신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이 행위가 천륜을 어기는 잔혹한 짓임을 알기에 신의 시선을 피해 그 쾌락을 혼자 독점하려는 이기적인 의식이 깔린 것입니다. 냅킨 속에서 그들은 새를 머리부터 뼈째 씹어 삼킵니다. 뼈가 바스러지는 소리,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지방과 브랜디, 그리고 내장의 씁쓸한 맛이 섞여 입안을 감돕니다. 미식가들은 이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입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오르톨랑의 역사를 단순히 미식의 화려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기까지 이 요리는 권력의 정점에서만 허용된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냅킨을 뒤집어 쓰고 남들 모르게 새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행위는 당시 상류사회가 누렸던 특권의식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냅킨 밖으로 나오는 그들의 입가에 묻은 기름은 단순한 요리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착취한 대가였습니다. 이 작은 새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혀끝의 찰나적 쾌락을 위해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암시장에서 거액에 거래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신의 눈을 가리고 냅킨 아래 숨어 그 금단의 맛을 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탐욕은 그 본질을 바꾸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르톨랑은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소비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식탁의 양심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미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학살, 그 비극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톨랑을 통해 묻습니다.
당신이 먹는 그 한 점의 가치는 무엇인가? 생명의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화려한 미식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미식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르톨랑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정원새를 뜻합니다. 한때 정원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을 작은 존재가 인간의 식탐 앞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잔혹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미식의 어두운 단면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신의 눈을 가리는 냅킨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식탁 위에서 행하는 모든 소비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작은 새들의 희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음식의 의미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생명과 생명 사이의 엄숙한 계약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윤리와 품격이 무엇인지 오르톨랑의 기록을 통해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르톨랑이라는 비극적인 요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식문화의 역사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그토록 잔인한 방식을 고수하면서까지 희소성과 금기를 탐닉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르톨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지배와 소유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 가장 연약한 존재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굴복시키는 행위를 통해 당시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자연과 생명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냅킨을 뒤집어쓰고 행하는 은밀한 식사는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숨기려는 나약한 자의 비겁한 보호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식을 예술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귀하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르톨랑을 먹던 이들은 그 작은 새의 뇌와 살 속에 스며든 고통의 깊이를 결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맛본 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뿐이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잔혹함은 과연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수많은 음식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지나치는 공장형 축산의 현장과 생명, 경시의 풍조 속에도 오르톨랑의 냅킨 아래 숨겨져 있던 그 탐욕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전이이며 우리가 타자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을 연장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먹는 한 끼가 과연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는지 혹은 냅킨 아래서 신의 눈을 가리고 행하는 비겁한 탐욕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새의 짧았던 생애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어떻게 먹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라는 묵직한 화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냅킨을 걷어치우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잔혹한 미식의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식탁은 비극의 현장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8탄에서는 도대체 왜 고대 서양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얗고 달콤한 덩어리, 즉 치즈를 처음 마주했을 때 기겁하며 도망쳤을까요? 썩은 부패 덩어리라 생각하며 혐오했던 그들의 역사적 오해와 유당불내증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치즈가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 되기까지의 처절한 투쟁을 다룹니다. 제8탄에서 우리가 몰랐던 치즈의 진짜 역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맛과 정성,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삶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역사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식탁 위에 숨겨진 찬란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음식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향기로운 한 끼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